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5.18 무력 진압과 시민 학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법이 2달 뒤면 시행됩니다. 여야 정당은 국회 파행을 이유로 진상조사위원 위촉을 미뤄왔는데요. 국회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위원회 구성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2달입니다. 그 안에 국회는 여야 정당과 국회의장 몫으로 모두 9명의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이은 국회 파행 때문에 진상조사위 위원 위촉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습니다. 특히 9명 중 4명을 추천해야 하는 민주당은 특별법 통과를 이끌어내고도 위원 추천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 그런 의견들을 현재 거의 나누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거나 또 마냥 뒤로 미루고 있다거나 그러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추천을 하지 않은 가운데 호남이 기반인 민주평화당만 유일하게 조사위원을 추천했습니다. 관심이 적은 만큼 거기서 열정을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5월 단체와 국방부는 서둘러 조사위원을 확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각 당이 조사위원을 추천해도 인사검증 등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이 확정돼야 조사관 채용 등 진상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야가 조사위원 위촉을 계속 미룰 경우 9월 14일로 예정된 조사위 출범이 늦어지거나 출범하더라도 재구시를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성이 되면 빨라야 이제 9월 중하순 이렇게 될 거고 더 늦춰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조사 과정이 아무래도 뒤로 늦춰져요. 5월 단체들이 서두르는 이유는 5.18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조사를 마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위에는 최장 3년의 기간이 주어지지만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38년 만에 온전히 주어진 진상규명의 기회가 흐지부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참여형 수기조사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으로 최종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내일 오전 광주시청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신고리 556호기 당시 쓰였던 시민참여형 수기조사는 300명의 시민을 선정해 토론과 질의응답 등을 거친 뒤 최종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른 시일 내에 입장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민선 7기 초대 문화경제부시장 인선도 이르면 이번 주에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점화되면서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피해는 없겠지만 관세 분쟁이 장기화되면 전남 동부 지역에 밀집된 철강, 석유화학 산업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올 초 철강업계는 미국발 관세 부과에 긴장했습니다. 관세 대신 쿼터제로 항고비를 넘겼지만 이달 초 미중 무역 분쟁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고조된 글로벌 무역 전쟁은 중국의 맞불로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문제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입니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업계는 단기적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 시장의 수요 변동으로 중간재 수출에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요 강대강 대결은 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들 중에 중간재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포스코의 전체 수출 물량은 연간 1,600만 톤.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계의 수출액도 한 해 30조 원에 이릅니다. 때문에 수출 시장 다변화는 더는 늦출 수 없는 지역 산업계의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업 구조의 체질 개선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개 시장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동남아나 아니면은 러시아 등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의 확대 가능성에 지역 산업계도 수출 전선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민주평화당의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일 국회에서 자동차 업계 등과 간담회를 열고 광주 자동차 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합니다. 의원들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실제로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기아차 광주 공장은 물량 감소와 함께 수백여 개의 협력업체가 줄도산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향후 5년간 대불산단 내 외국인 투자 지역이 까다로운 입주 조건 때문에 공단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 부지 일부가 지정 해제되면서 기업 유치가 성사됐지만 외국인 투자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대 부지가 문제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3월 문을 닫은 버워터 코리아 제주 공장입니다. 1년 넘게 세준을 찾지 못해 이를 먹던 중 지난 4월 창원의 한 기업에 팔렸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은 입주 자격이 외국인 지분 30% 이상, 외국인 투자 금액이 1억 원 이상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 매각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보호토를 비롯한 분양부지 4곳 모두가 외국인 투자 지역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어렵게 매각이 성사된 겁니다. 보토코리아 같은 경우는 외국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의 그 부지를 매각함으로써 어떤 국내 자본주의 이런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투자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부지. 현재 30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분양부지보다 더 까다로운 입주 자격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과 투자금 외에도 공장 부지 공시지가만큼 외국인 투자를 입주 5년 이내에 유치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기존보다 5배가량 높은 현실 임대료를 적용해 이전 5년치도 소급해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공장 부지 땅값만 20억 원 이상, 반환해야 할 임대료도 수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조선업이 장기 불황에 빠진 현실에서 수십억 원의 외국인 투자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입주 기업들의 목을 옥죄이고 매매나 인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땅을 분양을 해주든지 아니면 현실 소급 적용을 하지 말고 임대료를 좀 절감을 해주셔서 운영을 한다든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1998년에 지정된 대불산단 외국인 투자 지역. 외국인 투자 유치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사실상 끊긴 만큼 입주업체들의 족쇄를 풀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특급 호텔 건립 사업이 민선 7기 들어서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당선된 이후 꾸려진 광주혁신위원회에서도 특급 호텔 건립 사업은 현안 브리핑에 오르지 못했고 민선 7기 광주시 역시 현재 신세계 측에 지구 단위 계획 제출의 필요성만 언급할 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세계도 중소상인들의 반대와 복합 쇼핑몰에 대한 여권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사실상 특급 호텔 건립 사업을 접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행정실장과 학부모에 대해 출국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고3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김모 씨와 시험지 유출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학부모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을 지난 13일 법무부에 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분석을 하고 있는 경찰은 기초자료 수집이 완료되면 행정실장과 학부모를 재소환해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구례군 토지면 지리산 피아골 계곡에서 67살 김모 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온 김 씨가 깊은 곳에 들어가면서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순천 영암고속도로 별량 1터널 안에서 52살 A씨가 몰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인근 도로가 1시간여 동안 정체를 빚었고 연기가 빠지지 않아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타이어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9 광주 수영대회 조직위가 아시아 수영연맹 창립 40주년을 맞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고 있는 제1회 아시아 마스터즈 수영 선수권 대회에 참여해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광주 대회 개최와 준비 상황 등을 알렸습니다.